기와성병 권칠승입니다. 명태균 증인 주인석으로 좀 나와서 발언할 수 있도록 네.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앞에 카메라 계신 분들이요. 여기 앞에 아니 또 마찬가지야. 카메라에 계신 분들 조금 좀 자리를 좀 자, 우리 행정실장은요. 그 증인석을 약간 좀 이쪽으로 좀 옮겨 주십시오. 카메라가 조금 더 보일 수 있도록요. 제가 이렇게 네, 됐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와 성병 권칠승입니다.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혹시 명태균 증인께서 네.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문자나 전화 뭐 등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어제 법정 출정하시면서 예. 기자들 앞에서 예. 어제까지 연락이 없으면 오늘 어떻게 되는가 보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뜻인데 네. 뭐 어떤 말씀을 입장을 좀 말씀드릴까요? 입장 말고 이거와 관련해서 좀 그러니까 어떤 그거와 말씀이 관련돼서 입장을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좀 예. 해주십시오. 어저께 그 김건희 여사 재판 관련돼서 제가 어제 증인으로 출석했고요. 그 전날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특검에서 연락이 와서 오세훈 시장과 11월 8일 10시에 특검에서 대질 질문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조사한 걸 갖고 대질 질문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양해를 좀 구하는 게 지금 언론에 나왔던 것들을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다 이야기해버리면 대질 질문 때 거기 다 맞춰서 오잖아요. 네.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들 중에서 네, 물어보십시오. 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오세훈 시장에 빚받으러 왔다. 이거 오늘이네요. 오늘 오시면서 얘기했는데요. 했죠. 오늘. 네. 예.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는 오늘 가보면 된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그건 바로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라 예. 어떤 부분이 아니 저보고 어떤 부분 거짓말에 때문에 눈 잠깐만요. 네. 어떤 부분 때문에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구체적으로 생각해 말씀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저는요 교도소에 구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TV나 뭐 이런 휴대폰이나 뭐 인터넷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고발을 했습니다. 저를. 예. 저는 지금도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를 고발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아니 같이 일을 하면서 도왔는데 무슨 고발을 해요. 쫀쫀하고로.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증언을 해요. 증언을 하고 검찰에서 그걸 다 조사를 받습니다. 근데 그 뒤에 황금보 포렌식을 하는데 제가 말한 오세훈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여태까지 저를 2번 만났다. 아니다. 내쫓았다. 캠프에 어떻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7번 만났어요. 7번. 예. 오세훈 시장님 7번 맞습니까?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잠깐 한 1분 내에 입장을 한 말씀드립니다. 30초 안에 좀 해주십시오. 예, 5월까지는 검찰에 수사를 했고 그 이후에 최근에 검찰로 수사가 넘어갔는데 그 5월 달에 제가 검찰에 강력하게 요청했던 것은 명태균과의 대질신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검에서 대질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예, 예. 그거는 그래서 뭐 11월 8일 날 이제 대질신문을 드디어 하게 되는데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전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뭐 좋습니다. 재판 전략이다 이런 뜻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예. 저에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도 그 사실관계 아니 선거에서 2번 만났는데 무슨 뭐 할 얘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쟁점에 대한 그거는 이미 드러난 쟁점인데 답변을 의원님 안 하신 걸로 말씀에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자제할 자, 수밖에 없다는 점 네, 양해해 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요. 어제 법정 증인 출석 직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우리 네. 명태균 증인께서 네. 강혜경, 김태열 씨가 경찰과 검찰에서 조작 진술을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께서 바깥에 돌아다닐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맞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오세훈 시장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사 과정에서 예. 조작 진술이 아니고 진실이 만약에 조사가 되었다면 예. 두 사람은 바깥에 돌아다닐 수 없다 이런 뜻인가요? 당연하죠. 예, 바깥에 제가 돌아다니지 그래서 못한 분명히 잠깐만요. 바깥에 돌아다닐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거 바로 말씀드리면 인신 구속이 되겠죠, 뭐. 예, 그러면 조작된 게 뭔지 좀 말씀해 강혜경, 주십시오. 김태열이가 모든 걸 명태균이가 했어요. 그러는데 아니 그게 김한정이하고 둘이서 자기들끼리 다 하지 않습니까? 오세훈이 지시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카톡 문자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아니 여론조사 이임기 안 나오니까 김한정이 난리가 났어요. 오세훈 캠프 난리가 났어요. 네, 예? 좋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좀 네. 가서 그 사람들 좀 이해 좀 시키고 네, 그 부분은 제대로 조사가 안 된다 주장이시죠? 아니 다 나왔어요. 네, 그 강혜경 그다음에요. 김태열이가 거짓말하는 건 자기들이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묻잖아요. 오세훈 쪽에서 자꾸 찾아오고 연락한다. 방금 오시면서 이야기를 제가 하셨는데. 김한정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잠깐만요. 조금 전에 오세훈 쪽에서 자꾸 찾아오고 연락한다. 이렇게 기자들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가장 최근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어떤 걸 찾아왔단 말입니까? 예. 어떤 걸 찾아왔다고 연락을 누가 그랬어요? 언제요? 아니 그거는 강혜경 김태열이한테 김한정 씨가 그렇게 해서 연락이 온다고요. 그 카톡이 다 나와요. 예, 옛날에.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저보고 어디 계시냐 물어보고 가서 좀 설득을 시켜달라고 그래요. 제가 직접 했으면 왜 자기들이 나한테 부탁을 합니까? 그리고 수금이 안 되면 P&L에 결제가 안 되니까 가서 좀 김한정 씨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갖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한다니까요. 네. 잠깐만요. 네. 지금 명태균 증인에게 질의하신 증인께 네, 말씀드릴 텐데 스톱시켜 주세요. 지금 옮기는 동안에 벌써 3초 가면 3초. 네, 네. 예.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 예, 여러 자존심도 상하고 심경이 복잡하시겠지만 네. 조금 톤 다운 하셔서 네. 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장님, 작년에 제가 시장님께 질문했어요. 명태균 증인 관련해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 당선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이 솔직히 안 납니다. 아, 그래요? 기억이 나실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실이 아니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명태균 증인. 네. 예, 그 명태균 증인이 도와서 오세훈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거 맞나요? 예, 안철수 그거다. 단일화부터 해서요. 네. 그 사람 그거 한 것부터 다 제가 짰습니다. 네. 김정희 위원장이 그래서 물어보셔서 3월 어쨌든 5일입니다. 당선되도록 한 역할을 본인이 했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거기에 제 페이스북에도 예전에 다 올려놨고요. 네. 그 다음에 김정인, 짧게 그 다음에 그냥 기상욱, 얘기하십시오. 예, 예.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다 얘기를 안 하네요. 아파트 사줬다는 말도 기억이 안 난다는데요. 명태균 씨는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고 자기는 명태균 씨가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개표 네. 상황에서 그 조은희 의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4명이 있었어요. 네. 근데 자기들이 오세훈 시장 밑에 있었잖아요. 오신환 씨하고 두 네. 사람이 단일화 안 해줘서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한 달만 더 일찍 나왔으면 내가.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요. 사무실 계약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개표를 안 해? 사무실 계약하러 가야 되는데. 그게 조혜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본인이 도와서 당선이 됐다라고 지금 아니 그 주장하시는 문자가 다 거고요. 나옵니다. 네. 예. 그 오세훈 시장 처음 만났을 때 예. 우리 명태균 증인께서 예.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이렇게 물었다고 네. 예 하시는데 예. 이때 오세훈 시장의 반응이 나한테 말도 똑바로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오세훈 자기가 시장이 10년 동안 떨어졌는데 거기다 네. 고민정한테 것도 줬어요. 네. 그 상황에서 자기가 뭐 하겠다고 그러면 사람이 안 오세훈 겠습니까? 시장은 자기는 그런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기억이 없다잖아요. 작년 것도. 맞는 거죠. 예. 그 지금 여러 차례 나는 오세훈 시장을 도울 생각이 없었는데 뭐 김영선 의원이 정말 부탁해서 그리고 도운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라고 했다 이런 발언도 하신 적 있어요. 사실인가요? 김정희 위원장이 그거는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짧게. 예. 김정희 위원장이 처음에 오세훈이가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얘기해 바보 같은 멍청한 그 이야기가 나와요. 1월 11일 날입니다. 네. 예, 그때 정진석 씨가 뭐 발언했는지 제가 지금 뭐 시간이 없다 하시니까 내가 다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김정희 위원장은.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 왜냐하면 나경원은 그때 안철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조상. 그래서 예. 네. 본인이 설득해서 안철수한테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네, 조건부 출마까지 하지 알았습니다.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결국은 어쨌든 명태균 증인이 오세훈 시장을 만든 거네요. 증인의 얘기에 의하면. 그러면 1월 네. 4일 날 가지 않습니까? 배신감이 2021년 1월 4일 날 크시겠어요. 나경원이한테 가서 단일화하자고 나경원한테 네. 양보 좀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 튕기지 않습니까?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여론조사 예. 조작도 일부 있었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을 예.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죠. 저는 비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론조사가 네. 제 회사가 아닙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PPT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 4월 30일 날
오 시장이 증인에게 보내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예. 왜 안 됩니까? PT가 있을 텐데. 예, 어쨌든 제가 읽을게요. 내용에 보면 허무맹랑한 거짓 주장을 늘어놓는 모습에 측은함을 느낀다. 특정 정치 세력이 바라는 바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받으려는 시도가 당장은 매우 실효성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류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오세훈 시장하고 그렇게 오랜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 입장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김영선하고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제가 나와서 보니까 김영선 저하고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김영선 의원은 오세훈을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네, 오세훈 얘기만 하세요. 오세훈 시장 얘기만 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 사기꾼이 뭡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가 다 다 철원아 도와줬는데. 오늘 무슨 날인 줄 아니? 1월 20일이야. 2021년. 오늘 기억해.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날이야. 울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송세포에서? 아니요. 그 정도 하시죠. 네. 그러면 1분만 쓰십시오. 네. 네, 8월 5일 날 이장우 대전시장 공천 관련해서 글 페북에 올리신 적 있죠? 네. 이장우 시장이 이 글을 보고 기자가 질문하니까 김 여사하고 일면식도 없고 증인의 의혹 제기는 헛소리라고 예.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물으라고 했어요. 그래요. 법적으로 왜안 지금 물어요, 고소고발된 건 아니죠? 예? 고소고발된 건 아니죠? 아니 국민의힘에서 고발 한번 해보라고요. 누가. 그 이장우 시장이 공천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한 말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정진석 권성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예, 그 검찰 조사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네. 예. 그 조사하면 나온다는 얘기죠? 이장우 아니 시장 정진석 씨가 관련된 권성동하고 얘기가 친구 아니에요? 네. 예, 누가 이장우 안 쳤어요? 시장이 이 헛소리에 대해서 이장우 시장은 김건희 여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네, 거기에 네. 허바나 콘텐츠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비슷하게 다른 들어올 아까 사람이 지금 다 정해져 말씀드린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네. 도움을 받아서 공천이 됐다는 이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장동혁 대표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 나와서 낙선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재보궐선거에 국회의원에 공천을 받았네요. 그죠? 예.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그 국민의힘에 자신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내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분남 의원님. 예, 명태균 증인. 건너편에 증인석에. 시장님, 이 선거 때만 되면 흑색선전, 거짓 선동이 정말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재보궐 당시 소위 생태땅 사건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이 좀 떠들썩했었죠. 이후에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죠. 네. 예. 어쨌든 또 이 선거 때가 돼서 또 명태균 사건이 또 이렇게 발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 증인, 지난 2021년 재보궐 당시에 가장 마지막으로 오 시장과 만나거나 소통한 적이 언제입니까? 그거는 제가 언제 11월 얘기만 8일 날 해주세요. 대지신문할 때 오세훈 시장이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니, 사건이 그러니까 하나 있기 본인 때문에 생각만 얘기하는 오늘은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면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잠깐만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주세요. 그 21년 2월 24일 이후 단절됐다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고요.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릴게요. 알았습니다. 이 선거철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저를 고발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제가 고발했습니까? 묻는 말에 대답만 해주세요. 근데 왜 자꾸 제가 무슨 선거철에 나와서 뭐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자, 잠깐만요. 증인,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언성은 충분히 할 이야기는 충분히 하시되 언성은 평상시에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좀 이번 해주십시오. 말일날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근데 이 국민의힘에 제가 안 도와준 사람 있습니까? 단 한 번 그 사람 차비를 줬습니까? 자, 기름값을 네. 줬습니까? 잠깐만요. 어떻게 나한테 뻔뻔스럽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 증인. 내 김종인부터 다 얘기할까 여기서 오늘 자, 증인. 어떻게 됐는지 얘기하세요. 공천 과정이나
물어보세요. 그럼 말을 막지 마시고. 증인. 그냥 점잖게 그냥 네, 이야기만 하고 갈게요. 네. 묻는 자, 말을 국민들이 중심으로 해서 궁금한 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 묻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거에서 어떻게 오세훈 시장한테 도움을 주고 판을 짰다는 그거는 건지 지상훈 간단하게 원장하고 얘기해주세요. 김종희 위원장하고 저하고 휴대폰에 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까? 예, 다 나오고 검찰이 다 알았습니다. 확인했고요. 예, 알았어요. 네, 그 100여 명이 넘는 사람 조사 다 받아 다 증언했습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네.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고. 네. 2월 이후에도 여론조사 내용을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과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에 보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이랑 통화나 카톡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통화했고요.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때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 할 거니까 제가 분명히 11월 8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거는 증언일 거고요. 전문 증거라 하고요. 휴대폰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휴대폰을 다 제시를 했었어요. 나는 왜 이분이 예, 휴대폰을 알았습니다. 바보처럼 다 냈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오세훈 후보를 돕기 위해서라면 왜 당사자에게 안 주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지상욱 원장에게 줬다고 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강철원이가 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는 제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그러면- 여론조사를 저 회사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있네요. 매도를 했으니까 제가 옆에 그러니까- 안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특검에서 왜 저 기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런 식으로 자꾸 여기까지 그럼 와서 특검에 아니라고 가서 하는데 얘기- 계속 지금 하자. 제 기소됐습니까? 자,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네. 근데 당사자인 오세훈 시장이나 캠프 관계자는 보지 못한 여론조사를 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왜 대금은 3자에게 제가 받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본인이 자, 잠깐만. 화면을 보십시오. 이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언론에서 자기 목적을 위해 말을 만들어내는 걸 내가 보고 일일이 대꾸하기 싫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의 관계를 혹시 착각을 한 거 아닙니까? 죄송한데요. 김정희 위원장께서요. 100여 명이 넘는 사람 중에 저를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 강혜경, 김태열, 그다음에 김종인입니다. 그래서 검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김종인이가 어떻게 명 대표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조서에. 자, 네? 됐습니다. 그렇게 화낸 사람이 검사입니다. 자, 알았어요. 자, PPT 또 띄워주세요. 이제 과거에 있었던 비서한테 물어봤더니 과거에 있었던 것을 나중에 비서에게 물어보니까 여론조사 출력물을 봤더니 과거에 있었던 것을 나중에 비서에게 물어보니까 여론조사 출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11호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을 구해야 되는데 참 이 마음이 답답합니다. 저도 뭐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명태균 증인 잠시 나와 주십시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저랑 오늘 처음 뵙죠?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네. 죄송합니다. 그 의원님 조남이 괜찮습니다. 저는 박수민이라고는 처음 뵙습니다. 네. 오늘 증인으로 행안위 국감에 나오셨는데 채택된 배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누가 한지도 모르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변호사한테 강혜경이가 자기가 횡령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나까지 고발하면 입장이 곤란할 거다. 왜냐하면 제가 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가 또 기소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한테 이야기합니다. 오세훈 측에다 이야기해서 나하고는 안 하는 게 맞다. 그 상황에 그 미래항공연구소는 그쪽이다. 그래갖고 그 김한정 씨가 또 야기해 언론에 명태균 씨가 자기 고소 취하해달라고. 예. 제가 구속 상태였어요. 그러니까요. 배경 오늘 나오신 배경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몰라요. 제가 보니까 그냥 제가 나온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팩트로만 드릴게요. 네. 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가 네. 시간으로만 조사해 보니까 예. 이게 지난 9월에 이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여기 전현희 위원장이 계신데 네네. 전현희 위원장께서 오세훈 시장 등 지자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검에게 수사를 촉구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네, 수사를 말씀해 주시죠. 촉구하고 그 이후 또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면서 예. 증인 채택이 된 것으로 예.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뵈니까 예. 왜 나오셨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이 고소해갖고, 그게 고발해갖고. 아니고
그게 아니고 민주당에서 3대 특검에게 빨리 하라는 하명식의 메시지가 가고 그 다음에 또 국감에서 증인 채택이 되고 그래서 오늘 나오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저는 그냥 사실만 얘기할게요. 네네, 그러세요. 예, 사실만 저희 근데 중고 자꾸 아시자고요. 인신공격하고 이러면 네네, 그런 거 아니고. 저도 화가 나잖아요. 인간인데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당초에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인가 그때 예. 예. 김건희 여사 수사로 예. 이게 구속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요, 우리 집에 압수수색 2번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어요? 대통령 녹음이 나왔어요. 왜 저를 기소합니까? 구속됐으니까요. 제가 검사한테 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아니 그래서 그것도 좀 모르겠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김건희 여사 그런데 더 수사로 나쁜 사람들은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게 도와줬는데 저를 뭐라고 사기꾼이고 전과자고 하면서 수없이 몰아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는 서운하신 민주당도 거는 아니고 차차 국민의힘도 얘기하시자고. 아니고. 오늘은 팩트를 좀 얘기하는데 네. 김건희 여사 수사건으로 구속이 되셨는데 또 수사 과정에서는 오세훈 시장께 불거져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강혜경이가 질러버리고 막 그러는데 무슨 뭐 내가 강혜경이가 막 얘기하는 사람 나는 솔직한 얘기로 지방선거 출마자 그 사람 전화번호도 없어요. 얼굴도 몰라요. 자기들끼리 1억 받고 뭐 받고 제가 거기에 전화번호나 뭐가 돈 받은 게 있으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기소해놓고 구속해놓고 또 기소해갖고 한 6, 7년 알겠습니다. 안 나왔잖아요. 예, 저는 저와 증인은 오늘 처음 보는데 저는 네. 그냥 사실만 네. 정리를 해서 좀 궁금한 게 예.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김영선 의원 예.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후보, 예.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고 대통령까지 되신 윤석열 예.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예. 이런 쪽하고 접촉하신 게 팩트인 것 같고. 접촉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찾아왔다니까요. 자꾸 내가 무슨 접촉을 해갖고 그랬으면은 요 서울시 가갖고 아니 알겠습니다, 이분이 알겠습니다. 막말로 서울시장 돼갖고 서울시청 구경이나 한번 시켜주고 구내식당에서 밥 한 끼 샀어봐요. 내가 네, 어떤 네, 말 네. 말 한마디 하겠어요? 알겠어요. 내가 홍준표, 오세훈 9번, 8번 뭐 막 고발했는데 단 한 번도 고발 안 합니다. 왜 자, 그럽니까? 자, 긴 얘기는 차차 쩔쩔하고 하시고요. 와서 승질 한번 내고 사과하면 끝나지. 그걸 가서 고소를 해요. 자, 국민들이 아이고, 궁금해할 수 있는 머슴아 자식이 국정감사 시끄러워. 자리니까 조금 자제하시고요. 근데 저희가 볼 때 또 좀 예. 불편한 것이 예. 구속된 이후에 네. 또 특히 또 계엄 탄핵 정국이 진행되면서는 예. 민주당에 급속히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제가 연락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연락해? 교도소에서요. 아니, 아니, 들어가시기 연락하면 전에 방법도 박주민 밝혀주세요. 의원한테 연락하셨다면서요. 누구한테요? 박주민 의원한테. 그거는 구속되기 이틀 전이라고 그랬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왜냐면요. 국민의힘에서 마구자 제가 대통령실에 정진석이하고 이 사건과 관련돼서 대통령한테 윤한홍이가 이거 자기가 진행하겠습니다. 그거보다 점점식 의원이 어떻게 물을게요. 얘기한답니까? 구속되기 전에 그러니까 팩트만 정리하시자고요.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이 연락하셨고 이거 잘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저 위원장님 말을 못 하겠어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자, 너무 화가 자, 나서. 증인. 예, 죄송합니다. 아니, 저기- 팩트를 좀 예, 정리하세요. 예, 예. 개인에게는 억울한 일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또 개인 일이면서 국가의 어떤 그 법치 예.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 이 진행 과정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확인해야 차분하게 될- 하겠습니다. 네, 예, 차분하게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될 공적인 그 의무가 있는 이렇게 국정감사입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예. 발언도 좀 정제해 주시고 예. 원성도 조금만 더 알겠습니다. 차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네, 팩- 진행해 주십시오. 네, 팩트에 기반해서 이제 구속되시기 이틀 전에 예. 촉이 좋으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박주민 의원한테 연락을 하신 거고. 한 달 안에 망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접촉하신 것도 팩트잖아요? 아, 그분이 왔다니까 다들요. 오는 아니,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 독방에 앉아 있어 박범계- 보세요. 면회 우리 온다는 아까 사람 반반 가고. 사유는 와. 다르지만 네. 어떤 사유지만 다른 사유를 하지만 한병도 의원도 가셨고 또 그다음에 또 지금 변호사도 없고 공공하신 처지니까 민주당에서 또 그 예전에 이화영 부지사 변호했던 김강민 도의원 변호사도 내려가서 돕겠다 했고 이런 접촉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져요. 그럼 지난 김소연 겨울에. 변호사는 도대체 어디 당입니까? 그분 그러니까 민주당. 저는 오는 사람 아니 독방에 0.7평에 앉아 있어 보세요. 면회 온다 그러면 가갖고 바람 쇠고. 아니 네? 심정은 이해해요. 제 그래, 다 만난 거예요, 하는 게 그냥. 아니라 실전별로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이 벌어졌기 이화영 때문에. 변호사인지 몰라요, 저는 원래. 네, 그러니까 예. 본인이 이제 촉이 좋으신지 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다 더해놓고 보면 권력의 항배를 쫓아서 본인이 움직이는 흔적이 나와요. 취임식 보고 내려오겠습니까? 박한수 제가 오관왕이에요. 얘기할까요? 오관왕인데 얘기할까요?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나중에 시간 있으니까 하나 이제 저희가 이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민주당 접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국민의힘 접촉도 다 아니 얘기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매달 놀았다니까요. 거기 와서. 알겠어요. 근데 왜 그 김소연이는 예. 김소연이 근데- 민주당 정의당입니까? 아니 이거는 진짜 네. 다른 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기준을 한 번만 적용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근데 또 오비 일학으로 네. 지금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가장 열심히 준비하시는 의원님이 박주민 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럼 박지민 의원에 대해서 제가 좀 디스하는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아니 하지 마세요. 왜 그래서 하지 마세요. 하지 하지 내가 마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 하지 마세요. 내가 얘기해 줄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한테 장소 변경 접견을 했었거든요. 40분을.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 오세훈 시장 관련돼서 국민의 그 궁금한 해소점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어요. 이 국민들이 궁금할 수 있는 게 저는 본인이 오늘 왜 나오셨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잘 너무 격앙돼서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거 오늘 왜 나오시게 됐고 지금 이러이러한 시간 속의 행보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하여튼 하여튼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하여튼 좀 자제하시고. 아니, 자제를 뭘 할까요? 뭘 자제해야 돼요? 나는 박덕흠 의원이 아까 저기 저를 공격하시길래 아까 뭐 하는 분하고 저분이 부른 줄 알았어요. 예. 그래갖고 사람 망신 주려고 부른 줄 알았어요. 국민의힘에서 부른 거 아니에요? 자, 아니, 한병도 여기 박주민 이야기하세요. 내가 얘기할게요. 예. 디스해줄까요? 예. 거기 가면 녹음 다 해놨어요. 자. 네, 서울 강동을의 이혜식입니다. 서범수 간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건은 우리 시장님의 개인적인 도덕성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 시장직의 정당성에 비추어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증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과 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럴 의도도 추호도 없습니다. 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명태균 증인을 2번 만난 후에 절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입장이 변함이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신문 때 수사기관에서 밝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이제 언론 보도에 따라서 또 인터뷰도 하시고 제가 육성으로 뭐 듣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특별히 입장이 바뀐 게 있으면 말씀해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오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자제하겠습니다. 글쎄요. 좋습니다. 어쨌든 질의하겠습니다. 강철원 전 부시장 등 캠프 관계자들도 명태균 증인과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다투고 2월 중에 절연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똑같죠. 이게 다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철원 전 부시장은 지난 3월 20일 날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휴대폰 포렌직을 통해서 PNR 여론조사, 공표조사인데 공표 전에 전송을 받은 게 나왔어요. 이건 상당히, 그리고 그 여론조사는 21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시행된 PNR 조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 21년 3월 14일 날 옷에 훈풍이 분다 이런 페이스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안철수와 단일화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앞서는 조사를 페이스북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근데 그 조사가 PNR 조사였어요. 이미 PNR하고는 절연을 다 했는데 그거를 인용을 하고 또 강철원 전 부시장 핸드폰에서는 그런 자료가 나오고 조금 자가당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입장 있으세요? 전혀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오늘 답변은 사실관계에 관한 한 자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시켜봤는데 허점이 많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테스트는 시켜본 거네요. 여론조사를 시행을 하게 한 거죠. 그죠? 그런 적은 있습니까? 그것도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 오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옹졸하신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이해식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점잖게 물어보시지만 사실상 저의 정당한 수사를 받고 정당한 이거는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계십니다. 이건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언론 기사를 통해서 확인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기꾼이 물건을 팔러 왔다가 쫓겨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명태균 증인을 만났을 당시에 아마 여의도 연구소의 자문위원으로 있었고 지상욱 연구원장이 임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 관계자고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뭐 비즈니스 할 수도 있는데 한 사기꾼이 물건을 팔러 왔다가 쫓겨났다라는 식으로 너무 과하게 표현하는 것은 뭔가 원한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아서 나는 전혀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무 세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지나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그것도 역시 말씀을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김한정 우리 후원 회장 하시는 아주 그 가까운 분이시죠. 이분이 결국 3,300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논란으로 돼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뭐 입장은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김한정이라는 분은 공정과 상생학교의 대표이사로 계신데 PPT 한번 올라오세요. 이사 7명 중에 한 분은 돌아가시고 5명이 모조리 서울시의 유관기관에 취업을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그 고위직으로 취업을 했는데 이건 좀 뭐라 그럴까요? 정황상 상당히 좀 의심이 갈 만한 대목인데 좀 해명 좀 해 주시죠. 우리 서울 시민한테 아니 이거는 사실은 팩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검찰에서 밝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네? 서울 의료원 이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께 직접 사인도 하셨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장이십니까? 검찰에서 밝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명태균 증인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오세훈 시장을 처음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의 소개로 만나셨습니까? 저는 김무성 대표가 한 여의도 뭐 거기에 갔을 때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소개시켜주려 하길래 제가 얼굴이 배신 배반형이라서 나 안 만나겠다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9일 날 제가 오전에 반기문 총장님을 뵀거든요. 김영선 의원하고 뵀는데 김영선 의원이 계속 오세훈 시장을 만날 걸 독려합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갔다가 오후 4시에 김진태 지사, 그 당시에는 이제 국회의원 떨어져서 저는 서울 지리를 잘 모르지만 강남 뱅뱅 사거리에 사무실 오픈하는데 시간이 비어서 그래서 광진구 을에 구이동 그쪽에 해서 오세훈 시장을 만납니다. 그게 2020년 12월 9일입니다. 12월 9일 날 만났다는 거요? 네. 근데 그 뒤로는요. 1월 22일까지 1월 22일 날 4차례 통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죠? 저는 4차례 통화라고 얘기 안 하고요. 거기 나온 게 그렇습니다.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언론에 나온 건데 어떻든 그러니까 그 1월 20일 어간까지 몇 번 만나신 거예요? 그게 제가 설명드리면 오세훈 시장이 1월 8일 날 김영선 의원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전화를 하고 뭐라고 하느냐? 그때 왔던 명태균이 아니고 제가 명함을 줬는데 뭐 높으신 분이시니까 버렸는가 봐요. 명태근 회장을 좀 소개를 시켜달라. 그분을 좀 만나고 싶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면 사람 만나는 그냥 만나는데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전화가 옵니다. 예, 그래서 언제 서울에 올라오시느냐? 예, 보통 월요일날 간다. 무슨 일 때문에 오시느냐? 알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러 월요일날 올라간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이라고 하니까 무슨 위원장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농담 삼아. 네, 알겠고요. 그래서 본인이 꼭 만나자 해서 1월 20일 날 만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월 20일 그때도 만났고 7차례 이상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까도 우리 권칠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7차례 만난 것의 시간과 장소를 특정했다 검찰에서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1월 20일 날은 그 송세프라는 데서 만나요. 네, 송세프. 예. 네. 거기서 이제 한 4, 50분 이야기하다가 강철원 씨가 와요.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했다가 본인이 송세프에 사인도 해주고 해요. 그 메뉴도 제가 다 기억하고요. 제가 뭐 구치소에 있는데 무슨 자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대로 얘기하고. 두 번째 22일 날은 그 사람들이 말도 많은 장복터널에 넘어가는데 전화가 와요. 나경원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고. 예, 그게 이제 1월 22일 날이고 장복터널 4번 전화가 옵니다. 네. 울었느냐 짰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7번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 장소와 시간을 특정했다고 해서 그 자료가 담아 있는데 23일 날 제가 서울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서울 가는 버스를 타고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에 와요. 그래서 2호선을 타고 여기 와요. 뭐 거짓말할 게 무슨 문자 주고받고 카톡 다 나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2호선을 타고 와가지고 어디에서 만났는지. 당연히 사무실에서 만나요. 사무실에서. 그리고 22일 이후에는 따로 가서. 22일 이후에는. 아까 23일 날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23일. 예, 그러니까 27일 날 또 청국장 집에서 만나요. 30일 날 장어집에서 만나고. 알겠습니다. 예, 저보고 이야기하시면 그리고 조은희도 만나요. 오세훈 때문에. 네네. 예. 네. 아니 본인이 정무 부시장했다면서요. 남편분이 같은 로펌에 있었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왜 단일화 안 합니까 하니까 오세훈에 대해서 쫙 1시간 동안
제가 그분이 얼마만큼 안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알아요. 어쨌든 뭐 여러 그 정치인들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물론 이것을 뭐 제가 얘기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그 시장님께 질문한 것 중에 한 사기꾼이 물건을 팔러 왔다가 쫓겨났다. 저는 이게 되게 과한 얘기라고 보이는데. 물건을 못 팔아요. 미래항공연구소가 김태열이고 강혜기가 동업했다고 폴더에 다 나와가고 자기들 다 정리했는데 어저께 봤잖아요. 여론조사가 81건에 3억 7천입니까? 58건에 그 2억 7천입니까? 14건이고 김건희한테 준 거는 9월 5일 날이 마지막이고 윤석열은 9월 30일, 10월 21일 날 준 게 마지막이고 경선은 11월 5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뭘 팔아야죠. 네. 그리고 광역단체장 국민의힘에 6명이 저하고 관여가 됐다면서요. 네. 전화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물건 팔러 갔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를. 1월 22일 날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예. 돈이 없어서 2천만 원 김한정 씨한테 빌리러 간다라고 이제 후보. 돈이 없어가 아니고요. 예. 내용이 예. 틀려요. 정치자금법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때문에 본인이 2천만 원 빌리러 간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나중에 비용 처리하면 되지. 예. 정치자금법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철강하는 김 회장을 만나러 간다고. 그렇게 저는 김한정 씨를 그 뒤로 한참 뒤에 만나요. 그럼 한참 뒤에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김한정 씨한테 강혜경을 소개시켜주고 김태열이를 해서 그쪽에 돈이 들어오고 여론조사 돌아갑니까? 네. 그럼 김한정 씨하고 나하고 뭐 일명씩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누가 지시했습니까? 옆에 계시잖아요. 본인이 뭐라고 그러는데 아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본인도 지금 기소돼서 재판 가는 거 알잖아요. 알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실토하네. 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네, 마지막 질문 할게요. 예.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대납했다고 하는데 예. 여론조사 비용이 맞습니까? 3,300만 원인지 얼마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쪽에서 영업을 그러나 했고요. 어쨌든 대납했다는 건 확실합니까? 아니 대납을 했죠. 자기가 해갖고 그 연결해갖고 그 다음에 5천 몇백만 원이던데. 오세훈 시장님 어때요? 나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장복터널에서. 예, 자기가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기는 자꾸 나경원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와야 된대요. 세상에 선거가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그때 무슨 나경원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왜 나와요? 네. 시작도 안 했는데. 자, 조금 네. 예, 그 자리 이동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낯익고 자, 반가운 분도 얼굴이 보이네요. 자, 잠깐만요. 명태균 증인, 네.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네. 목청을 높이거나 흥분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차분히. 예,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1년을 조사받고 145일을 교도소에 있었는데요. 단 10원 한 푼 받은 게 나왔습니까? 네. 충분히. 국민의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자, 증인 다시 한번 제가 사회자로서 조금 주의를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차분하니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돼야만이 알겠습니다. 진실이 알려지는 거니까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자, 우리 증인께서도 이 언론에 나온 것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달라 얘기를 하셔서 지난해 그 화면을 한번 보면 지난해 10월 23일자 헤럴드 경제 네. 기사 중 일부입니다. 네. 우리 증인은 다양한 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네. 이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것처럼 정과 오범이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이 안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로 대답을 아니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글이 안 보여요. 화면이 안 보여요? 예. 교도소에서요. 불을 여기 하면서 이게 자살할 안 것이 보입니까? 켜갖고 눈이 다 가버렸어요. 0.1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정과 오범 맞습니까? 정가 5범이 무슨 아닙니까? 정가 5범이다 모르겠어요. 안 보인다니까. 자기가 정가 안경을 좀 몇 범인지를 사주세요. 몰라요?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는 걸 자꾸 보인다고 얘기하면 어떡해. 근데 저 아까 휴대폰 뭐- 가게 한 적 없어요. 자, 예, 저 여태까지 증인아, 나온 거에 자. 3분의 1이 다 가짜입니다. 저기 잠깐 시간 좀 잡고 우리 자. 위원장님한테 자,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언론에 나온 거 국가 산다고 제가 했잖아요. 잠깐만요. 자, 명태균 증인. 예. 네. 신상에 본인이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 오늘 국민의힘 내가 한 분 한 분씩 내가 여기서 이야기 다 하겠습니다. 자, 저 명태균 아시잖아요. 증인.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명태균 증인. 저하고 눈을 한번 맞춰보세요. 명태균 증인.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신상에 대해서 사람한테 하지 말고 사실 아니, 관계에 그 대해서 부분이- 여기 서울시 국정감사 아닙니까? 그 부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인정을 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본인이 답변하기 싫으면 묵비권을 행사해도 됩니다. 죄송한데 네. 제가요 교도소 가니까 지금 명태균 증인. 김재원도 그렇고 안 좋아서 제가 불을 너무 많이 켰는데 눈이 네. 다 가버렸어요. 0.76평에서. 제가 명태균 증인하고 논쟁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 죄송합니다. 그냥 안 보여요. 네.
그러면 자, 그래요. 네. 증인은 김한정 씨에게 생활비가 없다, 아이 학원비가 없다면서 김한정 씨에게 지속적으로 도와달라고 그런 적 있습니까? 지속적이라는 거 없고요. 죄송한데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로 없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도 보이지가 않겠지만 이게 세계일보의 언론 보도가 됐다라고 하는 게 거짓이라고 하는 거네요. 죄송한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저 네. 국감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속적이란 말이 아닙니다. 다음. 그리고 달라는 말 안 했고 자기가 학원비를 줬습니다. 그냥 우리 마누라가 싸우는 거 들었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 증인은 지난해 12월 17일 창원 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 네. 얼마 전에 그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또 증인은 올해 2월 21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창원 교도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증인은 지난 2016년 창원시 6급 공무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5급 승진 로비를 하려다가 지난 2019년 7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고받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고받았는데 내용이 다르다고 선고는 했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예. 그 당시 해당 당사자한테 얼마를 건네받으셨습니까? 저 그런 거 아니고요. 다른 아니, 사람입니다. 일단 받은 그러니까 적이 그 있습니까?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아닌데 국민의힘 감당 안 될 건데요. 잠깐만 시간 좀 하지 마세요. 홀드하고 본 위원장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아니 이 사건 국정감사와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예? 네. 오늘 그러면 하루 종일 합시다. 내 씨 다 깎을게. 자, 잠깐만요. 왜 그래요 자꾸. 자, 잠깐만요. 사람 불러놓고. 증인. 여기서 이 찬반 질의가 아마 인신 공격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고요. 네. 행위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자,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걸 얘기하십시오. 본인의- 국민들이 다 알았잖아요. 예. 가급적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좀 다르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반대 의견을 제시해도 됩니다. 다만 이 의사 진행에 꼭 불필요한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본인이 그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사실상의 그 실제 운영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었는데 그 업체가 지난 2019년부터 22년까지 임의적으로 추출한 자체 데이터베이스 활용 혐의 등으로 4차례 고발당하고 1차례 과태료, 3차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죠. 의원님, 미래한국연구소는 김영선 의원이 만든 법인이고요. 저하고 상관이 없고요.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남의 회사를 어떻게 합니까? 저기 위원장님, 이거 다시 한번 주의를. 아니,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시간 잠깐 홀드하고. 아니 미래한국연구소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게 벌써 1년 동안 해갖고 조사 다 나왔는데 지금 그걸 갖고 나한테 지금 여기서 따져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 남의 회사를. 네네. 됐습니다. 여태까지 가짜 언론 갖고 맨날 자. 가짜 언론이라 하면서 그걸 갖고 나한테 뒤밀면 내가 뭐라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자, 저기 어제 재판에도 나왔지 증인 않습니까? 들어가세요. 증인 들어가세요. 오세훈 시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이야기한 그 뭐 증인의 그간 여론조사 내용에 문제가 많아서 고발도 많이 되고 그 신뢰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그거 의미 있게 보거나 뭐 그럴 대상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검찰에 가서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치 그 명태균 증인도 본인의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재판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이렇게 국감장 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본인 사건에 관련된 진술을 하는 것은 특정 여론을 형성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게끔 그 민주당의 후원을 받아서 공익신고자 개념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건 국정감사라고 하는 본래 취지하고 너무도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이거에 대해서 뭐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뭐 저는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과 오범에 신뢰하기 힘든 이런 증인을 출석시켜서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망가뜨리고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민주당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건영 간사님. 쓰겠습니다. 명태균 증인 증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증언하신 내용 중에서 김영선 의원이 검찰에서 내 손으로 오세훈을 잡아넣는구나며 울면서 자백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백의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나 부정했었어요. 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화가 좋겠습니다. 좀 나서 그런 거는 개인 신상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의 일을 하면서 도와주면서 단 한 개도 이익이나 여러 가지 받은 게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여기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사기꾼입니까? 누굴 기망해서 돈을 받았습니까? 또 김영선 의원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을 만나서요. 그날 내려와서 나는 택시를 타고 가자고 자기는 걸어가야 된다고 중국집에 가요. 근데 그 4년 전에 그 중국집에 김영선 씨가 카드 긁은 카드 색깔이 진한 자줏빛입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너무 억울하니까요. 모든 게 기억이 다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어딜 가냐면요. 1월 30일 날 그 고흥 바닥창을 하고 가요. 그래서 그날 10만 4천 원을 결제하세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때 주인이 뭘 들고 오냐. 맥주 카스 2병을 들고 옵니다. 김영선이 뭐라고 그러냐면 김영선 의원이 테라로 바꿔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기억이 다 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김영선 의원이 우리 오세훈 시장한테 보낸 거는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려서 너무 화가 나서요. 저보고 검사가 이거를 해독을 해달랍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건 오세훈 시장이 더 잘할 건데 왜 전화기를 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네. 자, 더 이상 증인들 있는 자리에서 증인 퇴장하고 하시죠. 네, 네. 자, 더 이상 그 증인과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증인 참고인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다음 그 질의를 진행하기 전에요. 우리 윤건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증인 참고인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라 바로 잡거나 아니면 우리 행안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존경하는 박특검 의원님께서 앞서 21년 보궐선거 당시에 생태탕 관련 모든 게 거짓이라고 밝혀졌죠 라고 오세훈 시장에게 질의했는데요. 당시 오세훈 시장은 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짓 위증이라고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요. 오세훈 시장이 내곡동 현장에는 갔다라는 게 검찰 불기소 처분서에 다 나옵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이 TV 토론 중에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지 않는다. 따라서 불기소 처분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즉 생태탕이든 현장 방문과 관련해서는 검찰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게 불기소 처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오세훈 시장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가 발표됐을 때 분노한다라고까지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즉 오늘 행안위 국감장에서 오세훈 시장은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존경하는 박특검 의원의 질의에 모두 거짓이다라는 위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시장의 발언을 수정할 걸 요청해 주시고 만약에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행안위 차원의 위정죄로 처벌할 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 방금 윤건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박덕흠 의원과의 그 질의 응답 과정에서 있었던 발언에 대해서 바로잡을 그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당시 사정을 그 법률적인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해야 될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오늘 국감 끝나기 전에 네. 확인을 좀 하고 네. 예, 아까 그 어떤 취지로 질문하셨는지 또 제가 어떤 취지로 답변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요. 네.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증인 앉아주십시오. 네. 다음은 고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네. 명태균 증인 다시 나와 주십시오. 지금 반대쪽으로 가서 카메라 조금 좀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자, 조금 네. 예, 그 자리 이동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낯익고 반가우신 분도 얼굴이 보이네요. 자, 잠깐만요. 명태균 증인 네.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네. 목청을 높이거나 흥분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차분히 예, 한 자기-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1년을 조사받고 145일을 교도소에 있었는데요. 단 10원 한 푼 받은 게 나왔습니까? 네. 충분히 국민의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자, 자, 정인 다시 죄송합니다. 한번 제가 사회자로서 조금 주의를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차분하니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돼야만이 알겠습니다. 진실이 알려지는 거니까요. 네. 질의해 주십시오. 자, 우리 증인께서도 이 언론에 나온 것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달라 얘기를 하셔서 지난해 그 화면을 한번 보면 지난해 10월 23일자 헤럴드 경제 네. 기사 중 일부입니다. 네. 우리 저 증인은 다양한 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네. 이 헤럴드 경제에서 나온 것처럼 정과 오범이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이 안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로 대답을 아니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글이 안 보여요. 화면이 안 보여요? 예. 교도소에서야 불을 여기 하도 켜서 이게 안 자살할까 싶어서 보입니까? 켜갖고 눈이 다 가버렸어요. 0.1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정과 오범 맞습니까? 정가 5범이 무슨 아닙니까? 정가 5범이나 모르겠어요. 안 보인다니까. 자기가 정가 안경을 몇 좀 범인지를 사주세요. 몰라요?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이는 걸 자꾸 보인다고 얘기하면 어떡해. 근데 저 아까 휴대폰 뭐- 가게 한 적 없어요. 자, 예? 저 저 여태까지 증인아, 나온 거에 3분의 저- 1이 다 가짜입니다. 저기 잠깐 시간 좀 잡고 우리 자, 위원장님한테 자,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니 언론에 나온 자, 거 다시 국가 산다도 제가 했잖아요. 잠깐만요. 자, 명태균 증인. 예. 네. 신상에 본인이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니, 오늘 자. 국민의힘 내가 한 분 한 분씩 내가 여기서 이야기 다 하겠습니다. 자, 저 명태균 아시잖아요. 증인.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명태균 증인. 저하고 눈을 한번 맞춰보세요. 명태균 증인.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신상에 대해서 사람한테 하지 말고 아니, 사실관계에 그 대해서 부분이- 여기 서울시 국정감사 아닙니까? 그 부분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인정을 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본인이 답변하기 싫으면 묵비권을 행사해도 됩니다. 죄송한데 네. 제가요 교도소 가니까 지금 명태균 증인, 장재원도 그렇고 안 좋은데 제가 불을 너무 많이 켰는데 눈이 네. 다 가버렸어요. 0.76평에서. 제가 명태균 증인하고 논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죄송합니다. 그냥 안 보여요. 네. 그러면 자, 그래요. 네. 증인은 김한정 씨에게 생활비가 없다, 아이 학원비가 없다면서 김한정 씨에게 지속적으로 도와달라고 그런 적 있습니까? 지속적이라는 거 없고요. 죄송한데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로 없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없습니다. 아, 그러면 뭐 여기도 보이지가 않겠지만 이게 세계일보의 언론 보도가 됐다라고 하는 게 거짓이라고 하는 거네요. 죄송한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저 네. 국감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자. 지속적이란 말이 아닙니다. 다음. 그리고 달라는 말 안 했고 자기가 학원비를 줬습니다. 증인, 그냥 우리 마누라하고 싸운 거 증인 들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 증인은 지난해 12월 17일 창원 교도소에서 수감 중일 때 네. 얼마 전에 그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또 증인은 올해 2월 21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창원 교도소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증인은 지난 2016년 창원시 6급 공무원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5급 승진 로비를 하려다가 지난 2019년 7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고받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선고받았는데 내용이 다르다고 선고는 얘기했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예. 그 당시 해당 당사자한테 얼마를 건네받으셨습니까? 저 그런 거 아니고요. 다른 아니, 사람입니다. 일단 받은 그러니까 적이 그 있습니까?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아닌데 국민의힘 감당 안 될 건데요. 잠깐만 이 시간 좀 하지 마세요. 홀드하고 본 의원이 위원장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아니 이 사건 국정감사와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예? 네. 오늘 그러면 하루 종일 합시다. 내 씨 다 깎을게. 자, 잠깐만요. 왜 그래요 자꾸. 자, 잠깐만요. 사람 불러놓고. 증인. 여기서 이 찬반 질의가 아마 인신 공격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고요. 네. 행위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자.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걸 얘기하십시오. 본인의- 언론에 국민들이 다 알았잖아요. 예. 가급적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좀 다르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반대 의견을 제시해도 됩니다. 다만 이 의사 진행에 꼭 불필요한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본인이 그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사실상의 그 실제 운영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었는데 그 업체가 지난 2019년부터 22년까지 임의적으로 추출한
자체 데이터베이스 활용 혐의 등으로 4차례 고발당하고 1차례 과태료, 3차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죠. 의원님, 미래한국연구소는 김영선 의원이 만든 법인이고요. 저하고 상관이 없고요.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없습니까? 남의 회사를 어떻게 합니까? 저기 위원장님, 이거 다시 한번 주의를. 아니,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시간 잠깐 홀드하고. 네. 아니, 미래한국연구소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게 벌써 1년 동안 해갖고 조사 다 나왔는데 지금 그걸 갖고 나한테 지금 여기서 따져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남의 회사를? 네네, 됐습니다. 여태까지 가짜 언론 갖고 맨날 가짜 언론이라 하면서 그걸 갖고 나한테 뒤밀면 내가 뭐라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자, 저기. 어제 재판에도 나왔지 증인 않습니까? 들어가세요. 증인 들어가세요. 오세훈 시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앞서 그 이야기한 그 뭐 증인의 그간 여론조사 내용에 문제가 많아서 고발도 많이 되고 그 신뢰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었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 그거 의미 있게 보거나 뭐 그럴 대상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검찰에 가서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치 그 명태균 증인도 본인의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재판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이렇게 국감장 와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본인 사건에 관련된 진술을 하는 것은 특정 여론을 형성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하게끔 그 민주당의 후원을 받아서 공익신고자 개념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건 국정감사라고 하는 본래 취지하고 너무도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이거에 대해서 뭐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뭐 저는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과 오범에 신뢰하기 힘든 이러한 증인을 출석시켜서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망가뜨리고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민주당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건영 간사님. 잠깐만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친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예?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명태균 증인을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명태균 증인에게 묻는 게 아니라 도지사님한테 먼저 묻고 부를게요. 지사님께서 아까 명태균 증인과의 친분 관계를 물었는데 당시 윤석열 씨를 만나는 과정 전에 누가 물었다는 거예요? 국회 앞선 질의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명태균 증인을 평소 자주 만나는 관계가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길래 제가 묻습니다. 그 이전에도 명태균 증인을 잘 아셨습니까? 오늘 그런 질문이 안 나왔는데요. 앞서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답변하시면 되죠. 잘 아셨습니까? 잘 모르셨습니까? 명태균 증인은 알죠. 잘 알죠. 잘 안다기보다도 뭐 자주 전화하거나 자주 만나거나 이런 사이는 아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 증인께 여쭙게요. 명태균 증인 결혼식 때 지사께서 참석하신 적이 있죠. 예, 창원시장으로 참석하셨어요. 예,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 제가 지금 명태균 증인한테 묻고 있습니다. 명태균 증인께서 도지사 출마하기 이전에, 그리고 윤석열 씨 자택을 방문하기 전에 윤석열 씨에게 문자를 보낸 적이 있죠. 주요 내용은 박완수 국회의원은 윤한홍 의원과 라이벌 관계이다. 전화드리면 윤석열 총장을 돕겠다고 매우 협조적으로 나올 거다. 라면서 일종의 박완수 도지사 후보의 추천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까? 명태균 증인? 당연히 거기를 도와서 좋은 사람 인재들 다 추천하니까 당연히 했죠. 네, 그 추천 연락에 따라서 윤석열 씨가 답이 왔죠. 그런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맞는지 아마 문자로 전화했고 반가웠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거죠. 맞습니다. 예. 맞죠. 네네. 그런 다음에 도지사께서 윤석열 씨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했을 때 증인께서 윤석열 총장이 홍준표 후보랑 붙어야 되는데 홍준표를 너무 잘하는 박완수 당시 의원이 윤석열 씨를 도우면 좋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다시 한번 추천하신 적이 있죠. 당연하고 그 다음에 앞전에 사무총장을 했어. 여기 국민의힘에 거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당연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을 듣자 윤석열 씨가 추천해줘서 고맙고 이런 분을 만나서 영광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당시 증인 박완수 국회의원이 사진 촬영을 증인에게 요청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PPT를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당시 박완수 도지사는 윤석열 씨 자택으로 가서 잠깐 시간 멈춰 주시죠. 예. 증인. 네. 저 사진 박완수 증인과 윤석열 씨가 나온 사진 맞죠? 저거 찍어주신 적 있죠? 네, 제 전화기 드렸어요. 예. 그렇다면 이 자리의 취지, 박완수 의원이 당시 윤석열 씨 자택을 찾아간 건 일종의 추천하고 선을 보이고 그런 자리, 즉 증인께서 사람을 중매하고 추천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도지사께 여쭙겠습니다. 명태균 증인이 도지사께 한모 교수의 전화번호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누구죠? 한모 교수.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모 교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수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어느 분이 어떻게 보냈는지 명태균 증인이 도지사께 보낸 적이 있죠. 기억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명태균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네. 증인께서 이름을 밝힐까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예. 함성득 교수의 전화번호를 도지사께 보낸 적이 있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왜 보냈습니까? 뭐 원래 그 아프로비스타에 같이 있잖아요. 예. 함 교수가 네. 김건희 씨의 일을 봐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 네. 공천 과정에서 이 문자를 보낸 건 22년 3월경입니다. 22년 3월. 예, 공천을 앞두고 예. 명태균 증인께서 도지사께 함성득 교수의 문자를 전화번호를 보낸 이유는 함성득 교수가 김건희 씨와 아주 가까운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의 역할 때문에 일종의 소개해주는 개념으로 보낸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이 시점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까? 예. 그 저기에 보면 권성동 의원은 우리 박완수 의원이 초선 때 사무총장 할 때 그 강릉에 출마하셨는데 그때 우리 박완수 그때 의원님께 사무총장께서 권성동 의원한테 컷오프라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박완수 의원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리고 박완수 의원은 이제 마산 공고를 나오셨는데 여기 마산 고등학교 쭉 나오는데 윤한홍 의원은 무조건 여기 챙겨야 됩니다. 박완수 의원은. 두 사람이 무조건 그 윤석열 쪽에 못 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잖아요. 당내 경선을 하고 그래서 저때 가는 날 벌써 그 도지사는 끝났습니다. 네. 뭐 3월 달이 아니고 그때 아니요.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완수 경남지사 해야 되겠다. 네. 그 윤한홍 그 식당 뭐 여러 가지 뭐 사건이 많습니다. 예, 증인. 제가 김건희 씨와 관련된 함성득 교수 전화번호를 연결준 이유는 네. 즉 당시 김태호 의원의 출마를 만류하기 위해서 김건희를 동원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제가 그냥 물어봐서 이야기했고 김건희 여사 그래 한 거고 예. 한 교수는요. 그 옆에 있는데 김건희 여사하고 말씀하시기를 한 교수한테는 30%만 얘기해라. 한 교수 잘 몰라요. 네. 예, 실제 내용 제가 한 일을 제가 볼 때는 10% 20% 잘 몰라요. 그분이 막 이렇게 해도 몰라요. 그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쭉 설명드린 것처럼 증인께서는 네. 윤석열 씨 내외에 네. 도지사를 일종의 추천하는 역할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맞아요. 예. 예, 자, 그렇다면 도지사가 경선을 해야 되니까. 예, 도지사가 네. 경남도지사 선거 이후에 혹시 고맙다는 연락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고맙다. 예, 증인에게. 이분 원래 성격이 대선에 고맙다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예, 그래서 그런 연락 받으신 적 없습니까? 이거 만났는데도 고맙다는 얘기 안 하고. 예. 그랬었는데. 예, 아니, 그 내보고 판을 짜갖고, 그래, 김영선이 내 지역에 앉히니까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지. 뭐, 그래, 고맙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명절날 저한테 김한장도 안 보내요. 예. 우리 집 요 앞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과 도지사의 관계는 이전부터 훨씬 오래 전부터 알던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결혼식에 왔다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와는 전화 통화 한번 작년 한 번이었고 그때는 김건희 씨를 만나지 못했고 그 식사만 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서일준 점점식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저한테. 자, 그리고 의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우리 명태균 증인의 결혼식에 참여한 것은 명태균 그 증인보다도 그 장인 장모님을 제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공천은 우리 윤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은 공천과 관련 없다고 제가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자꾸 그 시기적으로 좀 착오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경선도 하기 전이고, 그때는 윤 후보께서 국회의원을 자기 캠프에 많이 들이기 위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을 불러들일 때이기 때문에 우리 공천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시기도 아니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지사께서 명태균 씨와 관계가 평소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셨길래 제가 결혼식 참석한 여부를 물었던 거고요. 그리고 도지사께서 계속 공천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공천
국면 이전에 유력한 후보였던 윤한홍 당시 의원을 정리해내는데 윤석열 내외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김태호 의원의 출마 의지를 꺾는데도 윤석열 내외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게 온 의원이 갖고 있는 의구심입니다. 예. 그런 내용을 질의했던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명태균 증인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거짓 없는 사실, 내가 입증하고 증거가 있어야 그게 진실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법에 지금 여러 가지 1년 동안 고생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얼마든지 제가 증언이나 증거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좀 오늘 좀 날카로운 질문을 좀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어저께 부망하고 정리하세요. 네. 예. 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정의있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도청 방문에 대해서 아까 이제 다른 의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뭐 집무실 CCTV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집무실이 아닌 다른 도청 내 공간에서 만난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지금 명태균 씨가 증언한 내용의 그 기자님, 시기라든지 제가 장소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시기나 장소가 확실하지 않고,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말도 말씀 주십시오. 그래 시기나 장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처음에는 호텔에서 만났다고 했다가 뒤에 또 도청에서 만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시기 장소를 정확하게 그 어떤 시기에 어떤 장소에 만났다고 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제가 22년 7월 1일 날 취임을 했는데 그 산단 지정 절차가 끝나기 시작하기 전에 만났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예. 처음에는 도지사 그러니까 도청에서 만났다거나 만났다는 것에 대해 진술을 하는데, 자꾸 도지사 집무실에서 만난 적 없다, 집무실 CCTV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시기와 의원님, 장소를 특정하지 않아서 제가 자기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사님이 지금 뭔가 다른 방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네. 말씀 됐습니다. 네, 지사님 말씀은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를 몇 가지 사실관계를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4년 12월 10일에 기자간담회를 하셨어요. 여기서 명태균 씨 처남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돼서 청탁받거나 도에서 관여한 바 없다라고 했는데, 올해 5월에 명태균 씨와 지사님 비서관이 나눈 대화록이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네. 뭐 아까 그 양분학 의원님 질의에서 해당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다루진 않겠고요.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참호 비서관이 지사님 모르게 취업 청탁을 받아서 실행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 행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모르게 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왜 여쭤보는 거 말고 자꾸 딴 얘기 하세요? 아니 당연히 가능하죠. 가능하다? 예.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사 본인은 몰랐다? 네. 차 비서관과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게 2025년 5월이거든요. 근데 제가 도 인사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차 비서관이 특보로 일하다가 퇴직한 시기가 올해 7월이에요. 그러니까 남명학사에 명태균 씨 처남을 취업을 시키고 2년 동안 측근으로 계속 지사님 옆에 있다가 채용 비리가 만천하에 알려지니까 꼬리 자르기식으로 퇴직을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이것은 2년 임기제 비정규직 근로자인데 이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전문 용역 기관에 채용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채용한 겁니다. 핵심이 아닌 걸로 논지를 흐리지 마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4년 11월에 공개된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통화 녹취록에서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박완수 그거는 내가 받았어요. 500만 원. 내가 아침에 갔더니 부가세 없이 500만 원 받았어요. 계산서 안 끊고.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나옵니다. 무자료 거래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것이 만약에 선거와 관련된 거래였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도 다분하고요. 이 500만 원 무자료 거래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쭤본 거에 답변을 하세요. 이 거래하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님 없습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팩트가 네. 아닌 사실들이 그동안에 수도 없이 언론에 보도되는데, 아니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 제가 사실관계 확인을 지사님한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체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사실관계 확인을. 아니 근데 자꾸 언론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된 걸 중요하지 않은 수사하듯이 것들로 논지를 계속해서 흐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본인이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왜 국정감사에서 이런 거 물어보냐라고 화내시고, 물어보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의원의 질의를 침해해가면서까지
계속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정책적인 오늘 질의하면 태도가 답변을 서로 충분히 그렇습니까, 하겠다는 시장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무자료 거래한 적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셨고 사실이 아닙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근데 뭐가 더 필요해요? 지금 여기 국감장이 수사 장소도 아니고 그런 걸 계속 눈 읽다고 이렇게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자체가 확인하는 것 국감 자체가 대상이 아니라는 걸 문제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지금 특검까지 가 있는데 위원장님 이걸 시간 국감장에서 1대1로 신문하듯이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습니까? 지사님 똑바로 들으세요. 예. 본인이 답변하기 싫은 건 국감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이 답변하고 싶은 건 묻지 않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국감에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이 응하시면 안 됩니다. 다 수사도 다 그거는 했고 그냥 심지어 답변하지 않겠다라고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인의 생각합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말씀을 하고 유불리가 아니고 계십니다. 국감장에서 개인 저 정치적 공격을 위해서 됐습니다. 폄하시키는 이런 질문 자체가 저는 국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예. 명태균 씨 관련 이야기에 많이 긁히세요? 아니 긁힐 게 없습니다.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고 그런데 왜 국감장에서 이렇게 신문하듯이 특검까지 가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질문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감 대상도 아니다.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번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답변하겠다, 답변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이거 왜 물어보십니까라고 하고 계세요. 제가 처음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합니다. 하는데 자꾸 이게 중복되고 계속 그 신문하듯이 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뭡니까? 어떤 걸요? 제가 아이고, 사실관계를 여쭤봤어요. 수사하듯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도세범 처벌법상 그리고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적 있습니까라고 여쭤봤고 이게 어떤 가치 판단을 담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정리 좀 해주세요. 오히려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를 드린 거 아닙니까 제가? 아니요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게 자, 뭐가 문제인가요? 정리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위원장님 지사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지사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 명태균 증인 혹시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사실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 4월에 공개된 내용인데 2024년 11월 26일자 피의자 신문조서예요. 증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인데 화면 넘겨주세요. 네. 창원 2국가산업단지 선정 문제로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박완수 도지사를 방문한 것으로 진술을 하셨어요. 본인이 언제 어디서 만났고 이 만남이 누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누구의 요청보다는 원래 그 김영선 의원하고 박완수 지사님이 만나기로 돼 있었고요. 그때 제가 그 산자부에서 갖고 그 관련된 그 수소와 관련된 자료들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같이 의논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셨는지? 도에서 만났죠. 도청에서 만나셨습니까? 네. 그 박완수 지사 측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이 창원 상담과 관련돼서 도지사 집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만남은 실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뒷받침할 만한 다른 정황들이 있나요? 예전에 김영선 의원이 갔다 와서 저 페이스북에 그 사진 올려놨는데. 이미 그렇게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사안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 강혜경 씨가 공개한 증인과의 녹취록에 따르면 박완수 지사가 경남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2022년 4월 22일에 증인께 전화를 해서 고맙다, 평생 잊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나름 박완수 지사가 증인에게 감사 표시를 했던 것은 이 후보 확정에 큰 역할을 증인이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박완수 지사 후보 확정에 증인이 연결시켜줬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나요? 국가산단 유치하는데요. 아니요, 그 지사의 공천 후보 확정 관련돼서. 제가 모시고 갔잖아요. 2012년 8월 6일 날. 네. 집에 갔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권성동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윤한홍 이런 뭐하는 놈이냐, 윤상호가 뭐 비선거 도지사 선거 나가는 윤상호냐, 이런 자식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렇게 전화했고. 본인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같이. 아니 저한테 막 한두 번 얘기한 거다. 본인 전화했다고 본인도 얘기하고 지사님도 옆에 있었고 뭐 다 있었는데. 그 전화 통화를 할 때 지사가 같이 있었어요? 아니 지사는 그거 안 있었어요. 먼저 통화를 했고 그 이야기를 또 지사님 오니까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의원님이었어요. 내가 통화했다라는 것을 전달할 때 당시 의원이었던 지사도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같이 있었다니까요. 네, 이상입니다.